어머니, 살아있어봤자 우리한테 짐만 되니까 빨리 죽어서 보험금이나 남겨요. 이 잔인한 말을 며느리에게 들었을 때 72세의 장미숙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0년 전 공장에서 목숨 걸고 번 돈을 지금 자신의 며느리가 발로 차며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아들이 바로 이 순간에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장미숙 할머니는 오늘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아침을 맞았습니다.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손가락으로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트로트 가요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노랫말이 방안을 채우자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늘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50년 전 평생의 후회가 된 그날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왔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20살의 여공이었습니다. 미혼모라는 낙인이 너무나 무거웠던 그 시절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입양기관 앞에 서 있을 때의 심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네가 제대로 된 집에서 자랄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보드라운 볼에 입맞춤을 하고 울음을 삼키며 돌아섰던 그 순간 공장 기계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가슴이 아팠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할머니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공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해 평생 몸이 불편해졌고 홀로 살아가며 받은 상처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어머님 안 계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유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선영아, 어서 와라. 하지만 선영의 시선은 이미 탁자 위에 놓인 연금 통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좀 받아가야겠어요. 하늘이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우리 집 관리비도 밀렸거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선영은 보험 설계사 출신답게 말이 유창했습니다. 할머니를 설득하는 것도 일도 아니었죠. 어머님 혼자 계시면 돈 쓸 일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더 필요한 곳에 써야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병원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선영아. 우리 하늘이 공부 잘하니까 뭐든 해줘야지. 고마워서 뭘 더 바라겠니?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통장에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외로움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 청취자의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생모님을 그리워합니다. 입양으로 헤어진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내 아들을 그리워한단다. 도훈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에서 낡은 아기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래진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5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미안함을 혼자만의 기도로 삼켰습니다. 도훈아,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린단다.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한 달 후 할머니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선영이 손에 은행 명세서를 들고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연금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공장에서 받은 산재 보상금은 또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선영아, 그 돈은 병원비로 많이 나갔고, 병원비요? 어머님 혼자 쓰시려고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보험 설계사 시절부터 남의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계약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보험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에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연금과 보상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우리 하늘이가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혼자서 뭘 그렇게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감추는 돈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선영이 할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리려 하자 선영의 손이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할머니는 그 순간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아픈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계속 방을 뒤져댔습니다. 결국 오래된 상자 속에서 아기 사진과 입양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한테 아들이 있었다고요?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선영은 이미 서류들을 빼앗은 후였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가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입양 기관 이름, 날짜, 그리고 아이의 이름 정도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도은이라는 이름의 국회의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해외 입양 출신으로 유명한 인권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정말? 선영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떼부자 아들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는 거야? 그 순간부터 선영의 머릿속에는 사악한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할머니의 삶을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 기자 이태석입니다. 노인 학대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왜 찾으시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태석 기자는 10년 넘게 사회 약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최근 노인 학대 사건들이 급증하면서 숨겨진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피해를 당한 건 아닌데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어르신의 돈을 가져가고 폭행을 한다면 그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참으시면 안 됩니다. 기자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할머니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며느리가 점점 무서워져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 선영은 문틈으로 이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기자라고? 이거 큰일인데. 선영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밀려왔거든요. 아니야, 오히려 이걸 기회로 만들어야 해. 선영은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직접 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피해자의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즘 치매기가 있으셔서 헛소리를 많이 하세요. 혹시 이상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이태석 기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라고 하시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정신이 아주 맑으셨는데요. 아니에요. 요즘 과거와 현실을 구분 못 하시거든요. 옛날 일을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 선영은 최강호와 만났습니다. 최강호는 선영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돈거래를 도와주는 사채업자였습니다. 선영아, 그 할머니 돈 더 뜯어낼 방법 없어? 내가 빌려준 돈도 갚아야 하는데. 강호야, 이번엔 대박이야.
그 할머니 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최강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진짜? 그럼 언론에 알려서 돈을 뜯어내든지 아니면. 아니야.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뒀어. 선영은 가방에서 훔쳐온 입양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로 내가 직접 그 국회의원을 만날 거야. 할머니 대신 말이지. 최강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기가 먹힐까? 먹혀야 해. 그 할머니를 제거하고 내가 생모행세를 하는 거야. 두 사람의 음흉한 대화가 어둠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선영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실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선영이 평소보다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요즘 혼자 가기가 힘들었는데. 하지만 선영이 데려간 곳은 병원이 아니라 아파트 지하 창고였습니다. 선영아, 여기가 어디니? 어머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금방 데리러 올게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선영아, 선영아, 여기 왜 가둬놓는 거니? 할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픈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한편 선영은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남은 서류들과 사진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도은의 어머니야.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까지 했습니다. 도은아, 엄마가 너를 50년 동안 찾았단다. 자신의 연기에 만족한 선영은 곧바로 정도은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정도은 의원님과 통화가 가능할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비서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제가 의원님의 생모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틀 후 정도은 국회의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해외 입양으로 미국에서 자란 그는 성공한 후 줄곧 생모를 찾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가짜 제보에 실망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의원님, 선영이 연습한 대로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맞나요? 정도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이신가요? 선영은 준비해온 아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봐요. 당신이 아기였을 때 모습이에요.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과 닮았다는 걸 확인한 정도은은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왜 입양 보내신 거예요? 도은아, 미안하다. 그때는 혼자서 널 키울 수가 없었단다. 공장에서 일하며 겨우 버텼는데 너까지 굶길 수는 없었어. 선영의 거짓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정도은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제가 모든 걸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순간 창고에 갇힌 진짜 어머니 장미숙 할머니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도은아, 엄마가 여기 있단다. 누가 엄마를 가뒀어. 도은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두꺼운 철문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완벽해 보이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같은 동네에 사는 한광수 할아버지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직 목사였던 한광수는 과거 미혼모 보호소에서 봉사했던 경험이 있어 장미숙 할머니의 사연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숙이가 이상하네. 평소엔 매일 라디오 소리가 들렸는데 창고 쪽에서 미약한 신음소리를 들은 한광수는 급히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 거기 계세요? 문이 열리자 할머니는 탈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 도와주세요. 한광수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할머니를 지켜보며 한광수는 5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수가 너 그때 아이 이름을 정도은이라고 했지? 혹시 그 아이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할머니에게 한광수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그때 입양 기록을 다 봤다. 내 아들 정도은 그 아이가 지금 국회의원이 됐어.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도훈이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입양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생모를 찾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어. 한편 이태석 기자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실종된 것도 이상했고 며느리의 태도도 수상했거든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기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나가는 장면이 있을 텐데요. CCTV를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이 할머니를 억지로 창고로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혼자서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건 감금이야. 명백한 범죄야. 이태석 기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정도은 국회의원이 만난 여자가 가짜일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정도은 의원이 최근에 생모를 만났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기자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은의 입양 당시 나이, 입양 기관, 그리고 생모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장미숙 할머니와 일치했습니다. 같은 시간 선영은 정도은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아파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저한테 맡기시고 편히 쉬세요. 선영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도은은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사진 속 아이와 제가 미국에서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너무 똑같은데요. 마치 같은 아이 같아서요. 그럼 당연하지. 네가 내 아들이니까. 선영은 당황하면서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은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작은 모순도 놓치지 않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당시 입양기관 담당자 성함을 기억하세요? 선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태석 기자는 병원에서 한광수 할아버지와 만났습니다. 목사님, 정말 장미숙 할머니의 아들이 정도은 의원이 확실한가요? 확실해. 내가 그때 입양 절차를 도왔거든. 아이 이름도 미숙이가 직접 지었고 날짜도 정확히 기억해. 한광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다 적어뒀어. 미혼모들 기록을 남겨둬야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기자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럼 지금 정도은 의원과 만나고 있는 여자는 가짜라는 얘기네요. 그래야겠지. 미숙이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두 곳에 있을 수가 있겠어? 이태석 기자는 즉시 정도은 의원 사무실로 연락했습니다. 의원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분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도은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머니는 얼마 전에 찾았는데 의원님, 혹시 그분과 만나실 때 증인이 있었나요? 아니면 추가 확인을 하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정도은은 문득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분이 가끔 하는 말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도은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상현 씨, 제 어머니라고 하는 분에 대해 뒷조사를 좀 해보세요.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요. 김상현 비서는 10년 넘게 정도은과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원님, 혹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머니께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 뻔한 얘기들만 하시거든요. 김상현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유선영의 신상 정보부터 파악했습니다. 의원님, 큰일입니다. 이 여자 과거를 보니까 보험 사기로 고발당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사채 빚도 상당히 많고요.
정도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저를 속인 건가요? 더 중요한 건 진짜 장미숙이라는 할머니가 따로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상현이 건넨 자료를 보는 순간 정도은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있는 할머니의 사진, 그리고 50년 전 입양 당시의 기록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정도은은 차를 몰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진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뒤섞였거든요. 내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노렸다니 용서할 수 없어. 한편으로는 진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찾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같은 시간 선영은 정도은에게서 연락이 없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오지? 설마 뭔가 들켰나? 그때 최강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영아, 큰일이야. 경찰이 그 할머니 실종 신고 받고 수사 시작했대.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걸 알았지? 모르겠어. 아무튼 조심해야겠어. 선영은 급히 창고로 달려갔지만 이미 할머니는 구조된 후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도은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어머니, 정도은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도은이에요. 어머니의 아들 정도은입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정도은을 바라봤습니다. 도은이? 내 도은이가 이렇게 컸다고?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더 일찍 찾지 못해서. 도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려주려고 한 거였어. 한광수 할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은아, 내 어머니는 평생 너를 그리워하셨어. 5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으셨다고. 정도은은 한광수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이태석 기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기자는 CCTV 영상과 선영의 과거 범죄 기록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가 어머니를 감금하고 의원님을 속여 돈을 노린 겁니다. 정도은의 얼굴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더 심각한 건 이 여자가 언론에 가짜 스토리를 흘려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딸 정하늘도 함께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라고? 선영은 할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도은 씨, 저 여자가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머니라고요. 하지만 정하늘이 갑자기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하늘아, 넌 뭐 하는 거야? 엄마, 나 다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창고에 가두고 돈을 훔치는 것도 봤다고요. 정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살아있어 봤자 우리한테 집만 되니까 빨리 죽어서 보험금이나 남겨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정도은은 차갑게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를 이용해서 저를 속인 거군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런 끔찍한 말을 했다고요? 아니에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선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 여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태석 기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할머니를 학대하는 장면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유선영 씨, 노인학대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들어와 선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요.
선영은 끝까지 뻔뻔하게 소리쳤지만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하늘은 체포되어 가는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아, 괜찮다. 할머니가 정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정하늘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무서워서. 정도훈은 딸아이처럼 우는 정하늘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네가 마지막에 용기를 낸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야. 너도 피해자였어.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가족이 되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늘아.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란다. 너도 내 손녀나 다름없어. 한 달 후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었습니다. 정도훈 의원은 어머니 장미숙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담담하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생모를 찾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라는 심각한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제가 당한 억울함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진짜 가족애가 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정도훈은 마이크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SNS에는 이런 게 진짜 효자다. 할머니 너무 불쌍하셨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유선영은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인학대, 사기, 감금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되었거든요. 최강호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정하늘은 할머니와 정도훈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 졸업하면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하늘아, 고마워.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정하늘은 사회복지학과로 전과해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정도훈은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따뜻한 집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 편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도훈아, 꿈 같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까 엄마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어머니, 저야말로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두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정도훈은 어머니의 방에 최신형 라디오를 설치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트로트 음악을 언제든 들을 수 있게 말입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할머니와 정도훈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정도훈이 어머니를 위해 신청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호수같이 고요하더라는 가사가 방안을 채우자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훈아, 이제 정말 외롭지 않구나. 정도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어왔고 라디오에서는 청취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어머니와 아들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태석 기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연속 기획 기사를 썼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광수 할아버지는 다른 입양 가족들의 재회를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라디오 방송에서 할머니가 직접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전국의 입양 가족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50년이 걸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으니까요. 정도훈은 어머니 곁에서 그 방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전국에 울려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